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때요? 좀 폼이 나죠? 예. 20년 군대 생활이 어디 갑니까? 근데 사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 강연에 질문 10분. 그래서 60인생을 얘기하는데 많이 뛰어넘어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만 골라서 해드리고 갈까 합니다. 사실 지방대학에 가면은 공통적으로 저에게 하소연들을 해요. 박사님, 우리는 지방대학 출신이 돼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에 비교해서 너무도 불리합니다. 나중에 좋은 대학원을 갈 때도 그렇고 또 취직을 할 때도 아주 불리합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만 하십니까?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근데 제가 하버드에서 16년을 있었고 또 세계를 군대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녀 봤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대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세상이 인정을 해주는 것은 첫째가 좋은 인간성입니다. 좋은 인간성.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그야말로 김연아처럼 아주 우수한 성과가 있어도 김연아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등에다 칼을 꽂을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김연아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군기가 빠졌습니까?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나와야죠. 첫째가 좋은 인간성입니다. 둘째가 개인의 성과. 셋째, 개인의 실력입니다. 하버드에서 공부 잘했다고 서울대 출신이라고 안 뽑아줍니다. 그런데 김연아는 지원하면은 틀림없이 될 겁니다. 좋은 인간성, 개인의 성과, 개인의 실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좋은 인간성, 개인의 성과, 개인의 실력 누가 만들어냅니까? 누가? 선생님이? 엄마가? 아빠가? 바로 내가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첫째 조건 뭐라고요? 좋은 인간성. 몇 사람만 들었나 보다. 뭐라고요? 좋은 인간성. 둘째, 개인의 성과. 셋째, 개인의 실력.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은 아마 세상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Event plus response equals outcome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실 수많은 문제에 부딪힌다. 그러나 어떤 문제이든지 해답은 하나가 아니다. 또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최선의 해답도 같은 문제를 창의력, 혁신적인 생각, 상상력 이것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다시 봐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최선의 해답보다도 기발한 해답이 그 문제 옆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버드 학생들 아니냐.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지금까지 주어진 최선의 해답에 만족하지 마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 혁신적인 생각, 상상력 무제한이다. 동원해서 같은 문제 다시 보고 그야말로 기발한 해답을 찾아내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하버드 애들 참 잘났습니다. 웬만한 사람 말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데 서진규가 얘기하는 것은 체험에서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서진규로 인해서 자기 미래가 바뀐 아이들도 몇이나 있었습니다. 이 서진규 이 정도입니다. 시크릿 영화 보셨죠? 또 책도 읽어봤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메인 팀이 바로 The Law of Attraction, 끌림의 법칙입니다.
같은 반응을 보여도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면은 우주가 그런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일들을 다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나학이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운명 내가 결정한다입니다. 누가 결정한다? 내가. 예, 내가 결정한다입니다. 저희 부모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아버지 어머니 다 초등학교도 못 가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무능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우리를 먹여 살리셨는데 서진규에게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 미국에 혼자 만 22살에 여자의 몸으로 영어도 화장실 겨우 찾아가는 실력, 그리고 100불을 들고 원웨이 티켓,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또한 남자들도 힘들다는 그 군대 보병 훈련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애기 엄마가 어떻게 버텨냈느냐. 바로 우리 어머니가 세상 어디를 가도 너는 버텨라 하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서진규는 어디 가든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어머니는 가시나는 초등학교나 졸업해서 집에서 살림이나 살다가 엄마가 우리를 술장사 하시면서 먹여 살렸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바쁘니까 가시나가 집에서 살림이나 살다가 나중에 부모가 정해주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안 주부로서 살면은 그게 최고의 성공이다. 우리 언니가 그 코스를 고대로 밟았습니다. 근데 서진규는 언니가 시집을 가고 나서 집안 살림을 맡아 해보니까 와,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위대한 발견, 서진규는 집안 살림에는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다. 아주 위대한 발견입니다. When your vocation becomes your vacation, you are living a successful life. 자기가 하는 직업이 자기가 너무너무도 좋아하는 일이다. 평생을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돈을 벌고 산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타이거 우즈, 지가 그냥 그 바람만 안 피웠더라면은 세계적인 인정받는 영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하버드 출신은 아닙니다. 예, 꼭 학벌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저는 집안 살림사 하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미래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꼴찌에서 1등 하던 애가 내가 좀 맹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안 살림 안 살고 살게. 뭐가 성공인지 몰라서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우리 선생님 월 박사가 되면 성공이다. 그때부터 서진규의 꿈은 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난 박사가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그게 성공이라니까. 그래서 박사가 되기로. 근데 선생님 박사는 어떻게 하면 박사 됩니까? 공부 잘하면 박사 된다. 그때부터 공부를 파다가 서진규가 공부의 비법을 발견해버리지 않습니까? The universe rewards action. 우주는 행동하는 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한국에서 KBS에서 학교야 놀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의 신들만 출연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서진규 출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에 살림시키려고 했는데 아가 공부를 갑자기 잘해버려서 6학년 졸업할 때 전교에서 2등, 여자애들 중에서 1등을 해버리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집안의 대장은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를 중학교 보내주고 고등학교 보내주고, 그래서 저는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등생, 모범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이 바보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대학교 갈 돈도 없고 말입니다. 결국 서진규가 한 것이 바로 가발공장 직공, 식당, 종업원,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좌절했죠. 죽음도 생각해봤지만은
겁이 많아서 못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울하게 그야말로 좌절한 삶 속을 살고 있는데 서진규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사실 지금 화면이 이렇게 짜부러들어서 그렇지 요거를 딱 펴놓으면 서진규 계란형 아닙니까? 젊어서 봐줄만 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서진규의 이상형은 키 180에 75kg. 그런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아주 부잣집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미국 사람하고 영어를 하는데 우와, 이건 뭐 완전 환상이었습니다. 사랑에 완전히 필이 꽂혔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딱 씌고 나니까 제 이상형이 바뀌더라고요. 키 180, 75에서 165에 60kg 될까 말까. 그 사람처럼, 그 사이즈처럼 멋있는 남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엄마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에서 살림을 살아도 좋다. 박사 좋아하네. 그런데 그럴 운명이 아니었는지 어느 날 이 사람 날 버리고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어떤 차관의 딸하고 결혼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서진규 무너졌습니다. 시련의 파괴력. 그렇게 겁이 많던 서진규가 진짜 죽으러 가더라고요. 한강까지 한밤중에 뭐 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생각이 왜 그때 떠오릅니까? 못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죽을 방법을 찾으러 다니던 서진규 눈에 띈 것이 바로 미국 가정에서 식모를 구한다는 미국에 있는 미국 가정에서 신문 광고 하나 가자. 미국으로 가자. 수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간 사람들 다 팔려갔습니다. 대부분이 다. 물론 안 팔려간 사람 얼마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서진규는 창녀로 팔려갈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땠겠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한테도 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마술사거든요. 손만 휘둘렀다 하면은 이 방안이 별로 꽉 차버립니다. 한번 맞아보세요. 막 눈에서 막 별이 번쩍번쩍합니다. 완전히. 그런 어머니가 제가 미국 간다 그랬더니 막 그냥 별을 보여주는데 나는 죽으려고 결심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서진규에게는 그 별이 안 무섭다. 결국 우리 어머니가 다시 양보를 합니다. 보내봅시다. 우리 아버지하고 저는 같은 폭군한테 구박을 받은 불쌍한 동지들이거든요. 제가 간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 대장이 보내자 그러는데 쫄따구가 무슨 소리를 합니까? 결국 눈물만 흘리고 어머니는 신용이 좋아서 그 비싼 비행기표 수수료 다 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얘가 가면 이제 다시는 못 볼 거다. 팔려가서 거기서 죽어버리거나 하면은 뭐 다시는 못 본다. 그래서 뭔가를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며칠을 헤매더니 제 손에 100불 쥐어주시더라고요. 1971년 3월 9일 서진규는 뉴욕에 도착을 합니다. 이 사진 조금만 이렇게 길게 해놓으면 아주 이쁜 얼굴입니다. 근데 화면이 좀 찌부러들어서 상상으로 보십시오. The universe rewards action. 우주는 행동하는 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안 팔려갔습니다. 식모도 안 했습니다. 수속하는데 2년이 걸리다 보니까 벌써 딴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당황하고 좌절했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It was the blessing in disguise.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서진규는 아리랑이라는 최고 비싼 집에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되고 돈을 한국에서 10불 벌던 사람이 몇 달 사이에 한 달에 1000불을 벌면서 빚 다 갚고 그리고 이듬해 꿈에도 그리던 미국 유학생이 됐습니다. When you know what, how will show up.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할 때 어떻게라는 방법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박사의 길, 공부를 잘해야 된다. 다시
유학생이 됐는데 사실 인기 완전 짱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만 23살에 대학생입니다. 이 이쁜 얼굴로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재벌 아들들한테서 청혼이 들어오고 외교관한테 청혼이 들어오고 이렇게 신나는 판에 한국에서 건너온 합기도 검은띠 7단, 키 179에 75kg. 사랑에 빠지고 모두가 다 NO 하는데 나만 YES! 결혼하고 이듬해 저 붕어빵 같은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서진규는 매맞는 아내로 전락합니다. 복수를 꿈꿨습니다. 이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딸을 보니까 차마 딸의 미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한참을 붙들고 울고 나니까 눈물로 씻은 눈만이 세상을 볼 수 있다. 길이 보입니다. 딸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나만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내 온몸이 으스러져도 나는 너를 살인마의 딸로 자라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살인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진규 찾아간 곳이 바로 미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진규의 미군 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28, 애기 엄마, 딸은 한국으로 보내고 보병훈련, 애기 난 지 8개월, 그리고 유산한 지 한 달. 그래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도 나처럼 이렇게 밑바닥 출신, 갈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꿈이 나에게 힘을 주고 결국 2달 후 보병훈련 끝날 때 서진규는 200명 중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오상익 씨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제가 책을 선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저기 나옵니다. 일로 나오세요. Universe Rewards Action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오상익 씨에게 내 책을 증정을 합니다. 한번 안아드려도 되겠습니까? 힘좀 이루십시오. 박수! 박수는 신나게 열정적으로. 근데 이렇게 선물 많이 가져왔습니다. 서진규 중대장 시절입니다. 30대 후반, 우리 중대 200명이 있었는데 150명이 한국 남자들, 50명이 미군 남자들. 그 중에 여자 한 사람인데 이 서진규가 바로 최고 대장,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명을 훈련을 시키려면 내 체력이 얼마나 단련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탄력이 있었겠나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봐도 그야말로 서진규의 탄력에 의해서 튕겨나갈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중대장을 했는데 한국에서 미군 복장을 하고 워키토키를 들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여기 워키토키 지휘봉 한국 장군들입니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는 곳마다 사랑 고백 참 많이 받았습니다. 20대 남자들도 미군이건 한국 사람들이건 사랑 고백 진짜 신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살고 있는 때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 첫사랑 우연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역전의 여왕. 근데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 첫사랑은 나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다시 만나도 나보다 10살이 많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서진규가 30대 후반이면 그 사람은 40대 후반. 지금 서진규에게 40대 후반은 영계입니다. 그러나 20대의 사랑 고백을 받던 30대 후반 서진규에게 그 40대 후반은 할배였습니다. 이 남자가 가까이 오질 못합니다. 멋지게 생긴 20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근데 저 멀리서 지가 버렸던 여자 아닙니까? 영어 때문에 내가 자기한테 홀딱 반했던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 있으니까 거기서 막 큰 소리로 영어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호기심에 이 사람 영어가 도대체 어땠길래 내가 내 목숨을 바치려고 그랬을까? 안 듣는 척하고 들어봤습니다. 우와, 저것도 영어라고 하고 있나? 제가 영어 못하는 사람 절대 멸시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진빛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하는데
그래 발음도 엉망, 문법도 엉망. 거기다 you know는 왜 그렇게 많이 섞습니까? I was you know the other day you know going home you know my mother you know my dog you know. you know는 뭐가 you know입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 1학년 여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울면서 들어왔더라고요. 친구 팔목 붙들고. 강연 듣다 보면은 서진규 시간만 많으면 신나는 장면 참 많습니다. 막 신이 흥이 올라오다가 이 장면 얘기가 끝나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저를 탁 안으면서 박사님 저 안 죽을게요.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그 자식이 말입니다. 그저께 나를 차버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려 했더니 내 친구가 박사님 강연 듣고 죽으라 해서 왔는데 내가 왜 죽습니까? 나도 역전의 여왕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나 살렸다 아닙니까? 꿈을 Declare your dreams to the universe. 당신의 꿈을 우주에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주가 Your wish is my command.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포를 해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그만둘래도 쪽팔려서 못 그만둡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꿈을 이루고 맙니다. 이 친구도 또 가서 슬퍼서 죽을까봐 나한테 선포를 해놓은 거죠. 살인 거죠. 군에 가서 강연을 했더니 훈련병 하나가 그날 밤 죽으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서진규 때문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디클레어 해놓으라 그랬더니 자기가 군목한테 가서 자기의 죽으려고 했던 계획, 포기했던 거 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30대 아주머니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조그만 애가 둘, 내게 살리기 힘들어서 애기 둘 죽이고 지도 죽으려고 결심을 했다가 서진규 말로 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Declare your dreams to the universe. 그 사람 꼭 살리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져온 제가 쓴 다 책들이고 또 DVD, CD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노하우, 하버드의 유학 생존기. 이 책은 특히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11권. 전체적으로 해서 17명인가요? 18명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분이 이 선물을 받아가게 됩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건강 권장 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스티브 잡스. 정말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건강 망쳐버리니까 젊어서 가버리잖아요. 아무리 꿈이 크고 성공을 해도 건강 없이 지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둘째가 가족사랑 효권장운동. 많이들 학생들은 약속을 하죠.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형제들 내가 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거야. 그런데 집에서 나올 때는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엄마 자꾸 뭐 시키지 마라. 신경질 팍 내고 나왔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드라마가 아니죠.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아버지가 바쁜데 자꾸 뭐 해달라 그런다고 신경질 팍 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백혈병에 걸려서 조만간 죽어버렸다. 이 한을 어쩔 겁니까? 나중에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은 꼭 옵니다. 그러나 나중 내가 성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소중한 사람들 꼭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참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에게 처음에 고생할 때는 계모인 줄 알고 싫어했지만 나중에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강연 많이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서진규는 엄마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상 어디 가도 지지 않을 만큼 강인하게 키워놓고 미국 간다 그러니까 이게 헛바람이 들었나 해서 별 보여주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내봅시다. 딱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제 딸이 현역 소령입니다.
미군 소령, 그리고 태권도 검은띠입니다. 저는 우리 딸 그런 식으로 미국 간다, 외국 간다 하면은 저는 못 보냅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 덕분에 제가 꿈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 딸도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